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요양보호사 시험 37회 모의고사 오후 문제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준비되셨으면 출발할게요. 이번 시간에도 좀 더 쉽게 술술 풀어지도록 송이생과 함께 따라 읽어보세요. 점점 쉬워집니다. 36번 삼킴 장애가 있는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삼킴 장애는 걸쭉하게 먹는다, 걸쭉하게 먹는다 또는 갈아서 먹는다. 요거 기억해 주세요. 걸갈, 걸쭉하게 갈아서. 삼킴 장애는 걸쭉하게 먹거나 갈아서 먹거나 물이 있는 음식을 보다는 걸쭉하거나 가른 음식이 좋다. 꼭 기억해 주세요. 1번 밥은 국에 말아? 안 되죠? 2번 떠먹는 이거는 걸쭉하거나 가른 형태이기 때문에 정답입니다. 2번이죠. 자, 3번은 주스 안 되죠. 중간에 물 안 되죠. 채소는 신맛이 강한? 자, 신맛이 강하면 또 침이 이런 게 더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례가 안 걸리도록 잘 삼킬 수 있도록 어떻게? 걸쭉하게 또는 갈아서. 37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입니다. 자, 왼쪽 편마비 대상자 어떻게 식사 도울까요? 1번 왼쪽에 베개나 쿠션을 대어준다. 네, 그렇죠. 불편한 쪽에 베개나 쿠션을 대어주는 겁니다. 1번 정답입니다. 더 읽을 필요는 없지만 우리는 문제를 푸는 거니까요. 자, 오른쪽을 위로하여가 아니고 아픈 쪽이 위로 가죠. 왼쪽을 위로하여. 3번 음식을 먹고 있는 중에 말 걸으면 안 된다. 4번 음식물 찌꺼기가 남아있는 입안 오른쪽. 자, 음식물 찌꺼기는 어디에? 왼쪽에. 5번 숟가락 끝을 입술 옆에 대고 입안 왼쪽으로. 자, 어느 쪽으로? 건강한 쪽으로 음식을 넣어야 되겠죠? 오른쪽으로. 그래서 음식은 오른쪽으로 넣어줍니다. 맞는 문항은 다시 한번 왼쪽에 베개나 쿠션을 대어준다. 불편한 쪽에 베개나 쿠션을 대어준다. 38번 알약 복용 방법입니다. 1번 알약이 크면 쪼개서 이것은 누구 맘대로요. 틀렸죠. 어떤 거 이렇게 쪼개 금이 있는 분할선이 있는 것만 쪼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면 틀린 답입니다. 2번 고개를 뒤로 하면 살에 걸리죠. 3번 약이 잘 흡수되도록 물과 먹어야겠죠. 4번 남은 알약은 손으로 집어 약병에 다시 안 되죠. 변색이 온다고 변질된다 그랬어요. 5번 대상자가 심하게 손을 떨면 약을 직접 넣어준다. 정답은 5번이죠. 39번 안녕고입니다. 위치와 방향. 자, 안녕고는 어디에? 하부. 눈 이렇게 있으면 여기 아래쪽 어디? 하부 결막낭. 하부 결막낭. 위 안쪽에서 바깥쪽.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코가 이렇게 있으면 그렇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귀약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1번 투약 전에 귀지 제거. 귀지 제거는 의료인이 하는 것입니다. 2번 귓바퀴를 후 하방 아니고 상방으로. 3번 약이 귀 안의 측면을 따라 흘러가도록 첨적한다. 그렇죠. 귀 이렇게 있으면 중앙에서 떨기는 게 아니라 벽을 따라 약이 흘러가도록 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4번 투약 직후 귀를 아래로 하면 안 되고 귀를 위로 하여 5분간. 5번 투약 후 오랫동안 하루 동안 귓구멍에 작은 솜 아니고 적당한 솜을 20분 정도 15분에서 20분 정도 끼워 놓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귀약은 어떻게 한다? 귀약이 측면을 따라 흘러가도록 점적한다. 41번 장기간 침대에 누워있는 대상자 침상 배변 1번 간이 변기 중앙을 항문에 대준다. 네, 바로 정답입니다. 1번. 2번은 시계 반대라 그래서 틀렸고요. 3번은 배에 힘을 주기 위해서는 침대 머리를 높여야 되는데요. 4번 변이가 생기도록 찬 수건 아니고 따뜻한 물이나 따뜻한 변기를 따뜻하게 해준다거나 해야 되겠죠. 5번 배설물에 점액질이 나오면 어떻게 한다? 버리는 게 아니고 보고한다. 그래서 맞는 답은 간이변기 중앙을 항문에 대준다. 42번 치매 대상자의 배설을 돕는 방법입니다. 1번 단추가 있는 바지 불편하죠? 2번 변기 앞에 안전손잡이 안전손잡이는 변기 앞이 아니라 어디? 옆에 3번 뒤처리를 시범을 보여 스스로 좋죠? 3번이 정답입니다. 자, 4번 화분 놓으면 장애물 5번 취침 전에 물이나 음료는 마시지 않아야 밤에 화장실 가지 않습니다. 43번 이동변기를 사용하여 배설하는 이동변기 문제입니다. 배설하는 방법 옳은 것 1번 배설물을 모아서 한꺼번에 아니죠. 2번 이동변기 높이는 어떻게? 침대랑 같게 3번 대상자의 두 발이 바닥에 닿게 앉힌다. 정답입니다. 바닥에 닿아야 합니다. 4번 이동변기 밑에 수건 아니고 휴지를 깔아서 소리가 덜 나게 할 수는 있다고 했습니다. 5번 이동변기는 마비된 쪽 아니고 어디에? 건강한 쪽에 놓아야겠죠. 그래서 정답은 대상자의 두 발이 바닥이 닿게 한다. 44번 유치도뇨관 돕는 방법입니다. 1번 소변색이 탁하면 보고한다. 세척은 의료인이 하는 거죠. 2번 소변량이 적은 경우 연결관의 꼬임 여부를 확인한다. 정답이죠. 혹시 연결관이 꼬였나 확인합니다. 3번은 소변 주머니를 비운 후 배출구는 뭘로? 알콜솜으로 닦아주는 거죠. 세척하는 거 아닙니다. 4번 유치도뇨관이 고정되어 있는지는 확인해야겠지만 당겨서 확인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5번 걸을 때는 소변 주머니를 아랫배보다 어떻게? 낮게 두어야겠지요. 자, 44번 유치도뇨관 삽입 대상자 돕는 방법은 소변량이 적은 경우 어떻게 한다? 연결관의 꼬임 여부를 확인한다. 45번 침상에서 대상자의 기저귀 교환입니다. 자, 기저귀 교환 1번 둔부는 알코올로 안 되죠? 마른 수건으로 마른 수건 2번 무릎을 편 상태 무릎을 펴면 기저귀를 가를 수가 없죠? 무릎을 구부린 상태 3번 기저귀를 교환하는 동안 창문을 기저귀를 교환 후에 창문 열어 환기합니다. 4번 둔부 밑에 새 기저귀의 바깥면 보이도록 깐다. 둔부 밑에 새 기저귀의 바깥면이 보이게 깔면 안 되겠죠? 안쪽 면이 보이게 깔아야죠. 5번 더러워진 기저귀는 바깥면이 보이도록 둥글게 만다. 맞죠? 정답은 5번입니다. 46번 대상자의 의치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베타딘 용액 아니고 의치세정제
2번 아랫니를 먼저, 아랫니 항상 치아는 닦을 때도 그렇고 뺄 때도 그렇고 윗니부터 먼저 하고 아랫니를 합니다. 3번 세면기에 물을 받아서 위치를 헹군다. 자, 흐르는 물에 해야겠죠? 흐르는 물. 4번 윗니와 아랫니를 동시에 못하죠? 윗니부터 아랫니. 5번 의치 삽입 전에 미온수로 입안을 헹군다. 그렇죠? 정답은 5번입니다. 의치 삽입 전에 미온수로 입안을 헹구면 더 의치 끼우기가 쉽겠죠? 47번 두발 전용 세정제를 사용하여 머리때 제거 방법. 자, 두발 전용 세정제는 물이 필요 없다. 요거 기억 꼭 하셔야 합니다. 두발 세정제는 물이 필요 없다. 1번 세정제를 빗에 묻혀 모발에 빗겨준다. 아니고 세정제는 머리에 바로 적셔서 사용합니다. 세정제를 모발에 발라 20분간 둔다. 아니고 세정제를 모발에 발라 거품을 냅니다. 3번 세정제로 모발을 마사지한 후까지는 맞는데 물로 헹궈서 틀렸습니다. 4번 세정제를 모발에 발라 거품이 나도록 마사지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5번은 세정제를 모발에 바른 후 감싸는 게 아니라 아까 어떻다? 거품이 나게 한다. 그리고 나서 마른 수건으로 닦아주면 끝나는 겁니다. 참 편리한 두발 세정제죠. 두발 세정제는 어떻게 한다? 모발에 발라 거품이 나도록 마사지하고 마른 수건으로 닦아내면 끝입니다. 47번 자, 회원부 청결입니다. 정답은 요도, 질, 학문의 순서입니다. 49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 통목역입니다. 1번 몸통, 다리 순서. 자, 다리가 먼저 순서가 되겠죠. 다리, 팔, 몸통의 순서로 닦습니다. 욕조물에는 5분만 들어갑니다. 3번 오른쪽 다리부터 욕조에, 건강한 다리부터 욕조에 들어가는 거 맞지요? 정답은 3번이네요. 자, 4번은 아픈 쪽 왼쪽 겨드랑이를 잡아주어야겠죠? 5번은 목욕 후 귀 속 깊숙이. 자, 귀 속 아니고 귀 입구까지만 닦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통목욕 들어갈 때 도와주는 방법은 건강한 다리부터 욕조에 들어가는 겁니다. 50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 하의 벗기는 순서입니다. 벗하면 건강한 쪽부터 벗는다. 그리고 마비된 쪽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편마비가 있네요. 자, 일단은 바지를 벗으려면 어떻게 한다? 무릎을 세운다. 자, 가가 무릎을 세운다네요. 그러면 엉덩이를 올려야 되겠죠? 가 다음에 다네요. 다. 엉덩이를 들어 올린다. 그리고 어니 건강한 쪽 다리부터. 건강한 쪽 다리는 어디다? 왼쪽 다리. 그러니까 왼쪽 다리 라번입니다. 그리고 마비된 다리 라번입니다. 정답은 네, 가다, 라, 나라. 무릎을 세운다, 엉덩이를 올린다, 건강한 쪽부터 벗건, 건강한 쪽부터 벗는다, 마비된 쪽 다리를 벗는다. 51번 자, 숨이 차다고 합니다. 그러면 반 앉은 자세를 취해야 되죠. 정답은 1번입니다. 반 앉은 자세. 요거는 누운 자세. 요거는 측이죠. 옆으로 누운 자세. 이거는 엎드린 자세 보기.
요거는 다리만 올렸네요. 요거는 보통은 이제 쇼크 체이라고 합니다. 52번 대상자를 옆으로 돌려 눕힐 때 순서입니다. 자, 일단은 문항을 보면 가가 다 앞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선다가 1번입니다. 자, 선다 1번인 다음에 항상 손을 먼저 생각하라고 했어요. 손 어디? 팔은 가슴에. 그러면 나네요. 그러면 가와 있고 나가 있으니까 정답은 1번입니다. 이렇게 쉽게 문제 풀으셔도 되고요. 더 이어보면 읽어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라라고 했으니까 눕는 반대쪽 팔을 다른 발 위에 올려놓는다. 그리고 엉덩이와 어깨를 지지하여 돌린다. 그리고 마지막에 편하게 한다. 네, 가나라다마. 53번 휠체어에 앉아있는 대상자를 침대로 옮길 때 2명의 요양보호사 각각 지지해야 하는 부위는, 자, 2명의 요양보호사가 한쪽은 휠체어 뒤쪽으로 한쪽은 앞쪽으로 서 있네요. A라는 사람은 손을 뻗어서 양쪽 겨드랑이에 넣고 대상자의 팔을 잡습니다. 그리고 B에 있는 요양보호사는 다리를 이쪽 방향에 서서 넙다리와 종아리를 지지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네, 53번 부연 설명입니다. 요양보호사가 둘일 때 휠체어에서 침대로 옮기는 방법. 뒤에 있는 사람이, 좀 덩치가 크고 힘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한다? 겨드랑이와 팔을 잡고 뒤쪽 다리 쪽에 있는 사람은 넙다리와 종아리를 잡아줍니다. 요거 그림을 기억하셨다가 다음 시험 문제 나올 때도 이 그림을 좀 기억하시면서 문제를 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휠체어에서 침대로 옮길 때 그림입니다. 54번 문제입니다. 대상자가 타고 있는 휠체어를 지그재그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 자, 지그재그로 이동해야 되는 것은 오르막, 내리막. 요게 암기가 어려운가요? 자, 너무 높이 올라간다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야 되고 이렇게 내려와야 되겠죠. 경사로가 심하다면. 그래서 정답은 경사가 급한 오르막입니다. 55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사용하여 기차에서 내릴 때, 자, 내릴 때는 내지 마세요, 내지 마, 이렇게 외우라 그랬죠. 그래서 지팡이니까 1번 아니면 2번이고요. 마비된 쪽이니까 왼쪽.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내릴 때는 내지 마세요, 내지, 그리고 마비입니다. 56번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안전을 위하여 선택해야 될 목욕 의자는, 정답 1번이죠. 1번을 선택한 이유는 등받이가 깊어야 되고 손잡이가 있어야 되고 구멍도 있어야 되고 높이도 낮아야 됩니다. 57번 분비물을 처리할 때 감염 예방. 1번 혈액이 묻은 의류는 더운 물 아니고 찬물, 그리고 더운 물로 헹군다. 2번 손소독제로 손을 닦고 분비물을 처리한다. 자, 손 씻고 장갑 끼고 그리고 분비물 처리해야겠죠. 3번 가래가 묻은 고무 카테터는 소독 후 그늘에 말립니다. 4번 체액이 묻은 물품은 찬물로 닦고 더운 물로 헹군다. 정답입니다. 5번 배설물이 묻은 친구는 다른 친구와 따로따로 해야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체액이 묻은 물품은 찬물로 닦고 더운 물로 헹군다. 기억하세요.
58번 전기 안전사고입니다. 예방 방법. 자, 1번 샤워장 콘센트는 보호용 커버는 열어두면 안 되겠죠? 2번 의료기기는 접지용 3핀 플러그를 사용한다. 자, 이렇게 있으면 구멍이 꽂는 곳이 이렇게 3개인 플러그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답은 네, 2번입니다. 3번은 플러그를 뺄 때는 코드를 잡는 게 아니라 플러그를 잡고 빼야 합니다. 4번은 겉면이 벗겨진 전선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5번은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플러그를 꽂으면 안 되고 하나씩 꽂아서 사용합니다. 정답은 의료기기 접지용 3핀 플러그를 사용한다. 59번 거실에서 낙상하여 누워있는 대상자가 일어나서 의자에 앉도록 돕는 순서입니다. 거실에서 낙상해서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의자에 앉히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누워 있는 상태에서 의자에 앉히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문항을 보니까 라번이 제일 마지막이네요. 몸을 천천히 일으켜 조심스럽게 돌려 앉힌다. 이게 네 번째네요. 그러면 누워 있어서 이걸 의자를 잡아야 되니까 일단 몸을 돌려 일어나야 되겠죠? 나번에 옆으로 누워 위쪽 다리를 구부리고 양손으로 몸을 일으킨다. 이렇게 일으키는 자세. 나번이 1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항을 보니까 나번이 나온 것은 3번 뿐이 없네요. 3번 정답 맞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다라고 했으니까 의자에 양손을 올려놓는다. 자, 몸을 돌렸죠? 그러면 일으켰기 때문에 그 다음 동작은 양손을 의자에 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자를 잡았으니까 한쪽 다리를 세울 수 있겠죠? 누워서 앉아서 한쪽 다리를 세운다. 예, 요게 두 번째,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몸을 일으켜 조심스럽게 앉는다. 60번 식사를 준비하면서 제가 대상자에게 설명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1번 찌개 끓이고 남은 재료는 제가 먹을게요. 안 되죠? 콩나물 사고 남은 돈은 대상자에 줘야죠. 어르신은 편찮으시니까 죽만 안 되죠. 냉장고에 있던 과일은 오래된 것 같아서 자 버렸어요. 대상자 허락 받고 버려야 되겠죠. 정답은 혈당이 높으니 어르신이 좋아하는 잡곡밥을 해드릴게요. 자 정답은 5번입니다. 61번 대상자의 옷을 세탁하는 방법입니다. 1번 속옷을 삶을 때는 뚜껑을 닫고 삶습니다. 요거 조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랑 다른데요. 뚜껑을 닫고 삶아야 됩니다. 2번 세탁물은 비눗물을 탈수한 후에 헹군다. 자, 세탁물은 비눗물을 탈수한 후에 헹구면 더 잘 헹궈지겠죠? 정답은 2번입니다. 탈수 시간을 길게 한다면 옷감이 상하겠죠. 4번 땀이 밴 청바지는 락스에 담그면 색이 변하겠죠. 립스틱 얼룩은 초벌 세탁 후 아니고 세탁 후에 하지 않고 먼저 지운 후에 세탁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세탁물은 비눗물을 탈수한 후에 헹군다. 62번 시설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의 차를 이용하여 외출하고자 할 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안전을 위해서 뒷자리에 같이 타야 되기 때문에 운전을 하면 안 됩니다. 이거를 설명해야 합니다. 1번 외출은 주말에만 할 수 있다고 말한다 아니고요. 외출하기 전에 주유비 청구 아니고요. 3번 시설장에게 직접 허락을 받아 아니고요. 4번 요양보호사의 차를 이용할 수 없다고 말한다. 이게 정답이죠. 5번은 요양보호사의 차 뒷좌석에 대상자를 혼자 두면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요양보호사의 차를 이용할 수 없다고 말한다.
63번 입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치매 대상자의 일상생활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안전을 위해 침상에서 절대 안정하게 한다. 안전을 위해 침상에서 절대 안전하게 한다. 아니죠. 평소에 즐기던 음주 유지하면 안 되고요. 3번 기분 전환을 위해 액자를 매일 안 되죠. 4번 원한다면 집에서 쓰던 이불을 가져와 더 쓰게 한다. 기존에 하던 생활과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입소한 지 얼마 안 되는 치매 대상자의 혼돈을, 불안을 예방해주는 방법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치매약은 스스로 관리할 수 없지요. 64번 제가 치매 대상자의 부엌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과일 모양 자석은 냉장고에 붙인다. 자, 치매 대상자는 과일 모양 자석을 보고 먹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식증이라고 하죠. 그래서 과일 모양은 두지 않습니다. 2번 유리그릇은 보관장에 넣고 보관장을 잠가둔다. 맞습니다. 깨질 수 있는 위험한 것은 보관장에 잠가둡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3번은 부엌과 거실이 구분되도록 문턱은 설치하면 안 됩니다. 4번 노출된 온수 파이프는 주방용 랩 안 되죠. 절연체로 감싸줍니다. 5번 음식물이 담긴 쓰레기 봉투는 부엌 안에 두면 이것도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치매 대상자의 부엌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정답은 유리 그릇을 보관장에 넣고 보관장을 잠가둔다. 이게 정답입니다. 65번 치매 대상자가 혼잣말을 하면서 책상을 계속 두드립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책상을 계속 두드린다. 지금 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서 난폭하게 행동하고 있죠. 자, 이럴 때는 1번 관심을 두지 않고 자리를 피한다. 지속적으로 난폭해질 수 있습니다. 2번 책상을 두드리는 이유를 물어본다. 자, 우리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왜 그러세요? 라고 물어보지 않는다고 했죠. 3번 책상이 부서질 수 있다고 주의를 준다. 지금 이 대상자는 자기 감정이 충실해 있는데 책상 이야기를 하니까 옳지 않습니다. 4번 손뼉을 치며 좋아하는 노래를 함께 부른다. 자, 요거는 뭐에 해당될까요? 자, 다른 데로 생각을 돌리는 거죠.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5번은 다른 어르신이 불편하니 조용히 하라 라고 한다는 것은 다른 어르신하고 본인하고는 관계없는 일이기 때문에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혼잣말을 하며 책상을 계속 두드릴 때 어떻게 해줄 수 있다? 손뼉을 치며 좋아하는 노래를 함께 불러주면서 생각을 어떻게 다른 곳으로 생각을 바꾸게 도와줍니다. 66번 고향에 간다며 자주 주변을 돌아다니는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할까요? 배회라고 하죠. 배회하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입니다. 1번 시설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외우게 한다. 외울 수 있을까요? 2번 텔레비전을 크게 틀어주어 집중하게 한다. 텔레비전을 크게 드는 것은 포위당했다. 이런 느낌이 든다고 했죠. 그래서 더 공포스럽습니다. 3번 대상자의 신분증은 보호자가 소지하게 한다. 보호자가 갖고 있으면 안 되겠죠? 대상자가 갖고 있어야 우리가 실종됐을 때 확인할 수 있죠? 4번 외출할 때 입을 겉옷을 문 입구에 걸어둔다. 그러면 입구 나가라는 소리네요. 그죠? 안 되겠죠. 5번 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사전에 지문 등록을 해놓는다. 자, 실종 예방을 위해서 사전에 지문 등록을 해놓은 시스템을 한다면 혹시 그 실종 배회하다가 밖으로 나가거나 실종됐을 때 찾을 수 있겠죠. 정답은 5번입니다. 기관의 협조를 받아
사전에 지문 등록을 해놓는다. 67번 치매 대상자가 물 휴지를 지속적으로 어떻게? 입에 넣으려고 해요. 이거는 해로운, 위험한, 그렇죠? 해로운 그리고 위험한 이런 행동입니다. 이런 것은 가만히 두면 안 되고 멈추게 해야겠죠? 멈추게 할 수 있는 방법은 1번 빨리 뱉으라 명령, 이렇게 강압적인 거 안 된다 그랬습니다. 손가락을 입에 넣어 위험하죠. 3번 행동을 멈출 때까지 기다린다, 멈추지 않습니다. 4번 쌀과자와 바꾸어 먹자고 한다. 그렇죠. 쌀과자를 만약 좋아한다면 이것과 바꾸어 먹자고 할 때 얼른 무르지를 뺄 수 있겠죠. 정답은 4번입니다. 5번에 뱉지 않으면 가족에게 연락한다. 이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휴지를 지속적으로 입에 넣을 때 대처 방법은 쌀과자와 바꾸어 먹자고 한다. 68번 치매 대상자가 시아버지 밥을 해주어야 한다며 나 집에 가야 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치매 대상자, 시설에 있는 치매 대상자가 지금 현실감 없이 이렇게 말을 했을 때 1번 저랑 같이 가실까요? 같이라는 말 좋죠? 산책 나간다. 정말 나가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죠? 정답은 1번입니다. 다른 건 더 읽어보실 필요도 없지만 2번 시아버지 식사를 했어요. 이거는 맞지 않는 말이죠. 남편이 오셔야 이것도 맞지 않는 말이죠. 이제는 어르신 식사만 신경 쓰세요. 이것도 맞지 않는 말이죠. 밖이 어두워져 갈 수 없어요. 이것도 맞지 않는 말이죠. 그래서 치매 대상자는 지금 집에 가야 된다라는 생각에 지금 꽂혀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러니까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요? 외출을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같이 산책. 69번 시설 치매 대상자가 다음과 같은 문제 행동을 보일 때 자, 거실 의자에 다른 사람들이 앉지 못하게 밀어낸다. 자, 이것도 약간 난폭하게 자기만의 행동을 하고 있네요. 난폭하다. 자, 여러 명이 앉을 수 있는 의자에 혼자 자리를 차지하고 누워있다. 자, 이렇게 비사회적인 어떤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한다? 번호를 붙여 배정한다.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고요. 거실에 있는 의자를 모두 없앤다. 이것도 요런 한 행동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는 옳지 않고요. 대상자를 거실에 오지 못하게 한다. 이것도 강제성, 억압성 안 되죠. 4번 공동생활 규칙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 어차피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도 알아듣지 못하죠. 우리가 시간, 장소, 사람에 대한 현실감은 주고 인식 계속 시키지만 이렇게 규칙에 대해서 자세히까지 이렇게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5번 탁구를 치자며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간다. 그렇죠? 정답은 5번입니다. 탁구를 치자라는 것은 뭐예요? 다른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곳으로 가면 이렇게 난폭했던 행동이 멈출 수 있으니까요. 70번 제가 치매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에게 밤에 전화했어요. 자, 외롭다며 성적 농담을 합니다. 자, 제가 치매 대상자가 밤에 전화해서 외롭다 성적 농담을 했다. 자, 1번 화를 내며 전화를 끊어버린다. 자, 감정적으로 대하면 안 된다 그랬죠. 자, 감정적으로 응대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2번 가족을 바꿔달라 항의. 이것도 감정적 대응이죠. 3번 통화 내용을 녹음하며 보상을 요구한다. 요거는 옳지 않죠. 4번 이런 전화는 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한다. 자, 우리가 성적인 거 나오면 무조건 단호하게가 답이라 그랬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어떻게 한다? 성적 단호하다. 단호하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5번 문제 행동을 제지하기 위해서 대상자에게 간다. 헐, 안 되겠죠? 정답은
단호하게 말한다 입니다. 71번 경증 치매 대상자가 거의 치매 대상자 문제죠. 다음과 같은 활동에 참여할 때 인지 기능입니다. 생선 가게에 가면 살 수 있는 것 말하기, 도로 위를 달릴 수 있는 운송기구 말하기. 이런 것들은 단어를 말하는 거죠. 단어를 많이 말하면 뭐가 좋아지는 건가요? 언어 능력이겠죠. 그래서 언어가 유창해진다. 유창해진다. 정답은 5번 언어 능력입니다. 72번 비언어적으로 바람직하게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비언어적인 것이죠. 1번 팔짱을 끼고 말한다. 팔짱을 끼고 말하는 것보다는 팔을 자연스럽게 내려놓고 편안하게 대화하는 것이 좋겠죠. 2번 눈을 깜빡거리며 눈을 깜빡거린다거나 치켜 세운다거나 이렇게 하면 굉장히 불편해 보이죠. 그래서 적절한 눈맞춤을 하면서 대화를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3번 간간히 미소 지으며 말하기. 간간히 미소 지으면 내 말을 듣고 있다. 편안하게 느껴질 수 있겠죠? 정답은 3번입니다.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말한다. 이해하기 쉬운 용어, 이거는 그냥 언어적 표현이겠죠. 5번 시선을 한 곳에, 시선을 한 곳에 두지 말고 적절하게 움직여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바람직하게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번호는 정답 3번이었습니다. 간간히 미소 지으며 말한다. 73번 요양보호사가 무슨 말을 하면 대상자가 가까이 다가와 귀를 대며 들을 때 요양보호사가 무슨 말을 하면 대상자가 가까이 다가와서 귀를 댄대요. 어떤 느낌일까요? 1번 귀에 가까이 대고 속삭인다. 속삭이는 거는 무조건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입을 작게 벌려 천천히 말한다. 입은 크게 벌리는 것이 좋습니다. 3번 입모양을 직접 만져보게. 이것도 적절한 방법이 아니죠. 4번 보청기의 작동 상태를 확인한다. 네, 정답은 4번이겠네요. 목소리를 높여. 잘 안 들리는 분은 목소리를 높이면 안 되고 저음으로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무슨 말을 하면 가까이 다가온다. 이거는 뭐죠? 잘 안 들린다. 난청이 있다. 이렇게 의심을 해서 정답을 보청기의 작동 상태를 확인한다로 정답을 맞히셔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웠던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입력은 어떻게? 입력은 크게. 출력은 어떻게? 작게 이렇게 조절해 줍니다. 보청기의 작동 상태가 입력은 큰지 출력은 작은지 확인해서 대상자를 도와줍니다. 74번 주의력 결핍 장애가 있는 대상자, 주의력 결핍 장애입니다. 이해력도 있고 판단력도 있고 한데 진압력도 있고 다 있어요. 언어 능력도 좋고. 그런데 뭐가 문제다? 주의력 결핍 장애가 문제다. 1번 크고 빠르게 말한다. 주의력 결핍 장애가 있기 때문에 크고 빠르게 하지 않습니다. 수시로 환경적 자극을 준다. 주의력 결핍하기 때문에 새로운 환경을 좀 발작적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3번 추상적이고 새로운 주제, 이것도 주의력 결핍 환자에게는 산만하게 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저기 그의 지시 대명사. 여기저기라는 것보다는 명확한 단어를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5번 주제를 명확하고 간단하고 단계적으로. 정답은 5번입니다. 다시 한번 주의력 결핍 장애 대상자는
어떻게 한다? 명확하고 간단하고 단계적으로, 특히 주의력 환자들은 이렇게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나온다는 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75번 언어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언어장애는 뇌에 문제가 오는 것, 뇌병변이나 치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말하는 능력, 그리고 알아듣는 능력, 또 알아듣기는 하지만 말을 못하는 것, 즉 이해가 안 되거나 말하는 능력이 없거나 이런 상황을 우리가 언어장애가 있다, 언어장애가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1번 친근감 있게 반말 안되죠. 2번 대상자의 말이 끝나기 전에 답변하는 거 안되고 후에 답변해야 됩니다. 3번 긴장하지 않게 음악을 틀어놓고, 맞는 말인 것 같지만, 자, 음악을 틀어놓으면 더 어떻게 된다? 이해하기가 상대방이 하는 말을 더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게 되겠죠. 이것도 안 되겠고요. 4번에 시간, 장소, 사람, 날짜 등을 인식시킨다. 이거는 지남력 장애 있는 대상자에게 이렇게 시간, 장소, 사람을 해주는 것이죠. 5번 손에 힘을 주거나 고개를 끄덕이거나 하여 의사를 표현하게 한다. 그쵸? 말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못하거나 알아듣지 못한다 그랬으니까 말을 하는 대신 힘을 준다, 고개를 끄덕인다 이렇게 의사를 표현하게 합니다. 정답은 언어 장애가 있는 대상자는 손에 힘, 고개 끄덕여 의사 표현. 교재는 예 아니오라는 말이 나올 수 있게끔, 아니오라는 이게 두 가지 정도의 말이 나올 수 있게끔 질문하라. 교재에는 이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5번입니다. 76번입니다. 치매 대상자와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방법입니다. 자, 치매 대상자와 의사소통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죠. 자, 1번 한 번에 두세 가지 안되죠. 한 번에 한 가지. 2번 유행어를 섞어서 재미있게. 자, 요즘 유행어는 현대인들도 잘 모르는데 어르신들은 더 모르죠. 3번 친숙한 활동을 통해 대화를 시도한다. 그렇죠? 치매 대상자들은 불안하기 때문에 경계심이 많아요. 그래서 친숙한 활동을 통해 대화를 시도하는 방법을 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4번은 여러 사람이 있는 장소, 이런 데서 의사소통이 산만해서 안 된다 그랬죠. 5번은 대상자가 반응하지 않으면, 자, 대상자가 반응하지 않더라도 어떻게 한다? 대화를 계속한다. 그래서 치매 대상자와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은 어떻게? 친숙한 활동을 통해서 대화를 시도한다. 77번입니다. 생명이 위급한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던 중 대상자가 사망하였어요. 요양보호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띵동, 이게 뭔 소린가 싶으시죠? 자, 일단 문제를 보시면 심폐소생술은 어떤 상황? 응급 상황이죠. 자, 이렇게 심폐소생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다? 사망했다. 자, 그러면 요양보호사를 뭐 어떻게 법적인 처벌하냐? 이게 아니라는 거죠. 왜? 법적 근거가 뭐다? 정답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위급한 사람에게 심폐소생술을 했다가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요양보호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우리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입니다. 78번 발가락 무엇이 골절이 의심돼요. 자, 골절이 의심되면 무조건 부목을 해주어야 됩니다. 부목의 목적은 고정이죠. 네, 골절이
의심되는데 발을 움직이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고정해 주어야 합니다. 1번 발가락 부위를 붕대로 압박한다. 골절이 있는 데를 붕대로 압박하면 문제가 되네요. 2번 부종 예방을 위해 파스를 뿌려준다. 골절이 의심되는데요. 아니죠. 3번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온찜질 아니죠. 냉찜질. 4번 손상 부위에 외형상 변형이 있는지 관찰한다. 그렇죠. 골절이 됐다면 외형상 변형이 있을 테니까요. 정답은 4번입니다. 5번 크기가 넉넉한 신발을 신기고 걸어보게 하면 안 되겠죠. 왜? 골절이니까 되도록이면 이렇게 고정하고 있는 게 좋습니다. 자, 지금 78번 문항은요. 외형상 변화를 좀 관찰해라. 골절이 의심된다면. 79번 심정지 대상자에게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할 순서를 골라라 이렇게 얘기했죠. 자동 심장 충격기는 무조건 어떻게 합니까? 전원을 켭니다. 다 맞는 답이네요. 자, 전원을 켜면 우리가 바로 뭘 붙인다? 패드를 붙이겠죠. 패드를 붙였어요. 자, 패드를 붙이면 이 패드가 뭘 한다 그랬나요? 리듬을 분석합니다. 자, 그래서 마치 20개 풀듯이 제가 이렇게 풀어왔죠? 그러니까 정답은 보자마자 4번이 되겠네요. 자, 전원 켜기, 패드 부착, 심장 리듬 분석, 재세동, 그리고 바로 가슴 압박입니다. 다시 한번 전원을 켠다, 전원을 켠다, 그리고 대상자가 있으면 오른쪽 그리고 왼쪽 겨드랑이 아래 뭘 한다? 패드를 부착한다. 패드를 부착한다. 패드를 부착하면 얘가 이렇게 기계가 리듬을 읽어요. 리듬을 분석하면 재세동 하겠습니다 하고 소리가 나가죠. 그러면 여기 쇼크 버튼을 누릅니다. 쇼크 버튼. 쇼크 버튼을 누르면 옆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뭐 한다? 가슴 압박을 해야 합니다. 80번 심폐소생술을 할 때 가슴 압박 방법. 자, 1번 가슴은 3cm 아니고 5cm. 2번 분당 100회에서 120회 속도 압박. 정답이네요. 2번입니다. 자, 3번은 압박 부위를 바꾸어 안 되죠. 한 곳을 잘 정해서 한 곳을 가슴 압박합니다. 4번 가슴 압박은 어디 한다 그랬죠? 이렇게 흉골이 있으면 여기 흉골 하단을 누른다 그랬죠. 4번 대상자의 골반 위에 걸터 앉아? 말도 안 되죠. 5번 가슴 압박 인공호흡은 30대 2로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심폐소생술 가슴 압박. 심폐소생술 가슴 압박은 어떻게? 분당 100에서 120회 속도로 몇 cm? 5cm. 압박 위치는 한 곳을 어디? 흉골 하단. 그리고 가슴 압박 때 인공호흡은 30대 2가 되겠습니다. 더 쉽게 술술 풀어지는 문제풀이. 송이쌤 따라서 함께 읽다 보면 점점 쉬워집니다.